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미국은 세계에서 전쟁 제일 많이 하죠. 그리고 패배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전쟁도 이기고, 그랬는데, 그렇게 패배를 거울 삼아 또 이기는 전력을 만드는 게 끊임없는 노력을 하기 때문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 반영하기 때문인데, 미군이 혹한기 보병 전력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기막힌 장비를 개발했고 테스트 중인데, 이거 혹한기 전쟁이 많이 벌어지고 우리나라도 꼭 봐야 된다라는 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또 미국이 지금 유럽에서 핀란드를 대폭 무장 강화시키고 있는데 러시아 완전히 코앞에다가 엄청난 전력을 또 배치합니다.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순간도 매일매일이 실전인 미 육군이 또 엄청난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가장 많은 실전을 겪어본 군대답게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미 육군의 열정, 정말 놀랍고 부럽습니다. 미 육군이 혹한기 작전 환경에서 전투원 손발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특수장치를 제작하고 있으며, 이는 팔뚝과 종아리에 장착하는 특수한 형태의 장비가 될 것이라고 밀리터리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미 육군의 이런 프로젝트는 혹한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한 일선 장병들의 요구에 따라 시작됐는데요. 장병들은 혹한의 기온에서 일반 전술 장갑은 보온이 거의 되지 않고 벙어리 장갑은 50에서 80%까지 손가락 움직임에 장애를 준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상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미 육군은 육군 환경의학연구소 주도로 퍼스널 히팅 덱스테로티 디바이스, 즉 개인 온열 손놀림 장치로 불리는 특수장치를 고안했는데요. 이 장치는 손의 체온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장갑을 껴야 한다는 기존의 상식의 틀을 완전히 깨고 팔뚝에 장착해 손으로 들어가는 혈액을 가열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 장치는 팔뚝 또는 종아리에 부착해 손과 발로 가는 혈액의 온도와 혈류 속도를 증가시키는데요. 이로써 일반적인 전술 장갑과 전투화를 착용하고도 손발의 체온이 내려가는 것을 막아 동상을 예방하고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 미 육군 측의 설명입니다. 미 육군은 이달 말 알래스카에서 실시되는 아틱 이글 2022 훈련에서 퍼스널 히팅 덱스테러티 디바이스 프로토타입의 야전 운용 실험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개별 전투원의 전투 능력은 물론 사기도 크게 높여줄 이러한 세심한 배려, 미군이 세계 최강의 군대일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혹한에서 정말 비참한 전투를 했던 적이 있죠. 장진호 전투, 6.25 전쟁에서. 물론 미군이 승리했던 그런 전투였지만 어쨌든 너무나 가혹한 전투 상황을 장진호에서 치렀고, 또 2차 대전에서도 사실은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미군은 2차 대전에서는 그런 혹한은 사실은 별로 겪지 않았고, 그건 또 이제 독일군이 소련에 들어가 가지고 이 혹한에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받고, 또 벨기에 지역에서도 사실은 미군들이 또 독일하고 대치를 하면서 또 많은 추위와 또 싸웠고 이랬던 기록들을 우리가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위에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 적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게 나폴레옹을 물리쳤던 러시아, 그리고 독일을 물리쳤던 소련,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장진호에서 아주 적은 병력을 가지고 철수에 성공했던 미 해병대의 능력, 다 그게 이제 추위에 얼마나 잘 적응하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추우면 우리 장갑을 끼죠. 그런데 장갑 끼면 이게 보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추우니까 그냥 가죽 장갑 이런 거 껴도 지금이야 되죠. 그런데 야전에 나가서 영하 20도, 영하 25도 이럴 때 이런 손가락 5개 있는 장갑 끼면 춥습니다. 그래서 벙어리 장갑을 끼는데, 벙어리 장갑 끼면 방아쇠 손도 잘 안 들어가죠. 물론 이 검지는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벙어리 장갑을 껴야 이제 손가락끼리 또 체온을 서로 주고받으니까 더 따뜻하죠. 또 더 두껍게 만들 수 있고. 그런데 그러면 또 손이 잘 안 돼요. 그래도 하면 되지. 그런데 요즘은 또 미군들은 이 개인이 전부 다 PDA 이런 게 버튼 누르고 입력하고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우리 휴대폰 있으면 장갑 끼면 휴대폰 안 되니까 장갑에다가 휴대폰 터치할 수 있는 갖다 붙이고 또 얇게 만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얇게 만들면 휴대폰 때문에 또 PDA 때문에 얇게 만들면 여기 또 보온 안 되고, 그래서 동상 걸리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야전에서 써보니까 벙어리 장갑 안 돼. 그리고 결국 이거 통신 때문에
전술 네트워크 때문에 이거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장갑 벗어야 되고, 그럼 또 얼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장갑 안 끼고 먹어도 혹시 따뜻할 수 있는 거 없을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손 중요하니까 손 내려가는 이 팔뚝에다가 이 파스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차는 겁니다. 이제 배터리로 구동하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뭔가 작용을 해가지고 이 혈류 속도, 즉 피의 움직임의 속도를 빨리 해주니까 동상에 안 걸리죠. 피가 빨리 움직이니까. 그리고 피의 이 혈액의 온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따뜻해요. 그래서 얇은 장갑만 끼고도 너끈하게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이 종아리 부분에 또 이걸 차면 발 부분도 굉장히 뭐 방 하나 두꺼운 거 이런 거 안 껴도 일반적인 전투화 착용하고도 얼마든지 동상이나 발시림 없이 전투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게 있더라 해서 지금 미국이 이걸 진짜 개발해서 지금 현재 알래스카에서 테스트 중인데, 이게 테스트하고 이거 괜찮다 하면 이제 전군에 보급이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도 저는 이런 거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개념이 나왔으니까 뭐 특허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도 1년에 한 4개월은 완전 혹한의 상황에서 전투해야 되고, 철원 이쪽에 가면 4개월이 뭡니까? 5개월, 6개월이죠. 그래서 이런 장비 반드시 우리도 좀 만들어서 보병에게 지급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국이 핀란드를 이용해 연일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F-35A 64대 도입을 발표하며 나토 가입 검토서를 흘리고 있는 핀란드가 이번에는 미국에서 GMLRS 탄약을 대량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핀란드 육군이 미국으로부터 최신형 227mm 장거리 유도 로켓인 GMLRS 탄약을 도입하는 7천만 유로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디펜스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디펜스 포스트는 핀란드 정부가 지난 2월 10일 안티 카이코넨 국방장관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 로키드 마틴사와 7천만 유로 규모의 GMLRS 탄약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인수는 2025년부터 시작된다 라고 전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탄약은 핀란드 육군이 29문을 보유한 MLRS에서 운영될 예정인데요. 핀란드는 최근 사거리 84km의 M30 사거리 연장탄을 대량 도입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50km 이상의 최신형 GMLRS 탄약을 대량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핀란드의 이번 GMLRS 도입으로 러시아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거리가 긴 GMLRS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들어가는 핀란드만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고, 미국이 중국 함대를 겨냥해 비장의 무기로 개발한 최신형 확산탄, 이른바 얼터너트 탄두를 탑재해서 러시아 함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터너트 탄두는 공중에서 대량의 텅스텐 막대를 비산시킨 뒤에 이를 고속으로 낙하시켜 지상의 기갑 차량과 레이더 등을 파괴하는 새로운 개념의 무기인데요. 미국의 A2AD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는 무기를 러시아 발트 함대 핵심 기지 코앞에 판매하면서 이 지역 군사적 긴장감이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GMLRS, 그러니까 MLRS 227mm 로켓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유도한다. 자, 그런데 사거리가 뭐 우리 MLRS 그럼 45km 이제 이런 거였는데 이게 점점 사거리가 길어져서 150km까지 늘어났어요. 그 말은 뭐냐? 탄두를 좀 줄이고 연료를 더 많이 넣었겠죠? 그러면 탄두, 여기 이제 MLRS 자탄으로 확 퍼지는데 자탄의 숫자가 아주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프리즘 미사일이나 GMLRS를 개발하면서 뭐 사거리를 엄청나게 멀리 날아가야 되는데 이게 탄두가 그냥 자탄이 그냥 수십 개밖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큰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얼터너트 탄두를 개발해서 그냥 연필 한 반 개 정도 되는 그런 텅스텐 막대, 이걸 어마어마하게 집어넣는 것이죠. 수류탄 하나 크기보다는 훨씬 더 작으니까 그렇게 해서 확 비산시켜서 정말 뭐 하늘에서 이 쇠꼬챙이 비가 그냥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뚫고 들어가서 살상하는, 또 기갑 차량까지도 파괴하는 이런 탄두인데 이게 우리도 가지고 있지만 이 MLRS에서 이렇게 발사를 합니다. 문제는 이걸 장비를 하게 되니까 이 핀란드가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 코앞에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핀란드 이 해안선에서 딱 때려버리면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충분하게 사거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가 기본적으로 무역항이지만 여기도 이 발트 함대의 분함대가 있어요. 발트 함대는 이 밑에 칼리닝그라드에 있지만
본 함대는 분함대가 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항이고 또 잠수함이 기항하는 곳이고 이런 곳에 핀란드가 이렇게 GMLRS 가지고 그냥 때려버리면은 나오다가 그냥 다 박살나는 것이죠. 레이더 그냥 파괴되면 끝나는 거니까 요즘 군함들은 그런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력을 핀란드가 장비하게 됐다. 라게 되는 것이고 여기다가 또 뭐 미국이 F-35에다가 그 JSM 같은 그런 스텔스 순항 대한미사일 이런 거 장비해주면 그냥 뭐 F-35 그리고 이 GMLRS 이거 가지고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함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핀란드가 가지게 되었다. 여기다가 이 핀란드를 또 나토에 가입시키는 이런 논의까지 나오고 있다 하니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혹 떼려다가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큰 혹을 갖다 붙이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면서 정말 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그레이트 게임이죠. 미국과 러시아 또 미국과 중국의 이런 바둑돌 하나하나 놓는 이 포석들 보면서 국제정치가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국제정치학자는 반드시 이 군사무기를 공부해야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